하지만 빠르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함수의 극한입니다. 첫 단어 극한. 자, 극한이라는 게 뭐냐? 함수의 극한. 함수는 뭔지 배웠고, 극한이라는 거는 이제 수렴이랑 발산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합쳐서 극한이라고 불러요. 지구과학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다른 거랑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수렴하고 발산. 비슷하던데, 조용히요. 수렴하고 발산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대요? 수렴이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왜? 어차피 수렴이 뭔지만 아시면 발산은 수렴이 아닌 게 발산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수렴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발산은 뭐냐 누가 물어보면은 제일 좋은 대답이 수렴이 아닌 게 발산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렴만 배우면 돼요. 수렴만. 그럼 이제 수렴이 뭐냐? 근데 이게 수렴이 약간 국어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국어 네. 책들 좀 읽어야 되는데 아니 저 5번. 됐고요. 자, 그래서 수렴의 뜻이 어딘가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학이지만 뭔가 되게 좀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수렴이라는 뜻 자체는 국어적으로 뭔가 이제 어디 수렴, 무언가에 가까워진다는 건데 뭐가 가까워진다는 거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함수의 극한에서 배우는 거다. 해서 보시면 뭐가 있냐? 수렴이라는 게 자, 함수 y는 fx가 있어요.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그때 x가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 이제 수학적 기호입니다. 그냥 내가 막 쓴 기호가 아니고 실제로 수학 기호입니다. 화살표. 내가 지금 읽을 때는 x 화살표 a인데 한글로 뭐라고 읽어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고 읽어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가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수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수렴. 첫 번째 수렴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잠깐 보세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x가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이 뭔데요? 그러니까 l은 어떤 값인 거야. 어떤 값.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거를 수렴이라고 하고요. 또한 또는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로 배우는 단어죠. 수학 단어. 자, 무한대라는 걸 배워요. 무한대. 무한대. 뭐 이제 일상적으로도 들어는 봤을 겁니다. 무한대라는 말인데 무한대라는 말은 뭐예요? 많이? 무한대? 무한으로 커지는. 우선은 무한대. 자, 이렇게 팔자 뒤집어진 거 쓰러뜨리는 거 이렇게 쓰거든요. 기호로는 이렇게 팔자 뒤집어진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자, 무한대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은 무한대라는 국어적인 뜻은 수가 한없이 커지는 중요한 건 이 뒤에 말입니다. 뭐냐면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상태라는 건 수야? 아니죠. 그러니까 무한대는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가 계속 그냥 커지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커지는데요? 그런 게 없어. 그냥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무한대고 이 무한대 앞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얘는 뭐냐? 반대얘기겠죠? 그럼 반대얘기니까 뭐예요?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면 한없이 우리가 이제 작아진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교과서에 뭐라 그러냐면은 음의 무한대라는 거는 절대값은 커지고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절대값은 커지고 부호는 음수인 거. 그게 음의 무한대.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은 양의 무한대는 숫자가 계속 커지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봐요. 수직선 센터가 0인데 무한대라는 건 계속 1로 가는 겁니다. 수가. 이게 무한대고 그럼 음의 무한대는 수가 계속 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음의 무한대다.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용어 무한대,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이런 표현을 갖다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럼 다시 일로 돌아와서 수렴이라는 거에 다른 수렴은 뭐가 있냐? x의 값이 이번에는 한없이 커질 때
내가 지금 읽을 때는 x가 한없이 커질 때라고 읽고 쓰기로는 x 화살표 무한대라고 썼습니다. 읽을 때보다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렇게 x가 한없이 커질 때 마찬가지로 fx가 어떤 l이라는 값에 가까워져요. 그럼 그게 수렴이에요. 요것도 수렴. 마지막으로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은 커지고 부호는 마이너스일 때인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게 음의 무한대 뜻이라고 했는데 매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이 너무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없이 작아진다고 얘기는 할 거야. 수업 시간에 암묵적으로 그게 음의 무한대야.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마찬가지로 fx가 어떠한 값에 가까워지면은 이런 애들을 갖다가 다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적분 1에서 배우는 수렴은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x가 어떤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커질 때, 한없이 작아질 때, 그때 fx가 어떤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거를 수렴이라고 한다. 이게 글로 얘기하면 좀 뭔 소린가 싶은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 함수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물어보죠. 함수의 꽃이 뭐냐? 뭐예요?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니네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있다. 좌표 평면에서 여기쯤이 a예요. x의 값이.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x가 요 값에 계속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냐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x가 a에 가까워진다. 예를 들어 x의 값이 계속 이렇게 a로 와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fx라는 거는 뭐예요? 함수값이죠. 함수값. 함수에서 배웠던 함수값.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y값. 그럼 자 봐. x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그때 함수값은 뭐냐면 여기에요. x가 이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때 함수값은 여기에요. x가 요만큼 더 가까워졌어요. 함수값은 여기야. x가 요만큼 더 가까워져서 함수값은 여기야.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은 함수값이 여기에 가까워질 것 같지요. 그렇죠? 반대로 x가 여기야. 함수값이 여기야. x가 요만큼 가까워졌어요. 함수값이 여기야. x가 요만큼 가까워졌어. 함수값이 여기야. 계속 가까워지면은 그때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하면은 그때 함수값은 여기에 가까워질 것 같죠. 얘 얼마인지 몰라. 모르는데 어떤 값에 가까워지잖아. 이렇게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은 우리는 그거를 수렴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렴입니다. 굉장히 비수학적이죠. 왜냐면은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교과에서 배우는 함수의 이 극한 개념은 어느 정도 직관에 의존을 하셔야 돼요. 직관이 찍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기반에 두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수식으로 공부를 하는 단원이 아닙니다. 고등교과에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는 대학 가야 수식으로 다시 공부하실 거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래프 보시고 x가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의 함수값 fx는 어딘가 가까워지는구나. 요 값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럼 얘는 수렴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게 수렴이구나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거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했던 대표적으로 유리함수 있어요. 얘네가 아는 것 중에 유리함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x가 한없이 커집니다. 무한대로 가요. x가 여기에요. 함수값 6이죠. x가 6이에요. 함수값 6이죠. x가 6이에요. 함수값 6이죠. 계속 가봐요. 함수값 계속 여기로 갈 것 같은데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0에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겠죠. 어딘가에. 중요한 건 그 값이 중요는 한데 우선은 어딘가에 가까워져.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우리는 그거를 수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뜻 자체는 가까워지냐 안 가까워지냐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매무한대로 갈 때 이 그림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시면 x가 이 정도예요. 함수값 6이죠. x가 이만큼 더 멀어졌어요. 가요. 의매무한대로 함수값 6이 되겠죠. 더 가요. 6이 되겠죠. 계속 가다 보면은 함수값이 어디 가까워지겠어요? 0에 가까워질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수렴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수렴이라는 거는 뭐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x가 어떤 a라는 실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던가 무한대 한없이 커지든가 음해무한대 한없이 작아질 때 그때 함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거를 수렴이라고 한다. 이게 수렴의 뜻입니다. 그럼 발산은 이게 아니면 발산이고요. 이게 아니면 아까 예를 들어서 잠깐 본 거 중에서 유리함수 그렸었는데 유리함수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시면 x가 만약에 0에 가까워질 때 그러면 얘는 함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봤을 때 자, x가 0에 가까워져요. 여기에요? 이만큼이죠. 이만큼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되죠. x가 계속 0에 가까워져요. 함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이거예요.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0에 가까워진다고요? 여기만 얘기해도 굉장히 큰데요. 굉장히 큰데요. 지금도 그리고 봐. 예습 영상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개념이 왜곡되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x의 값이 여기에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를 물어봤잖아. 근데 지금 방금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무한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그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무한대라는 거는 상태야. 수가 아니야. 값이 아니라고요. 수 처리하시면 안 돼. 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아무 지식 없이 생각해보세요. x가 여기 가까워져요. 값이 예를 들어 한 이 정도야. 이 정도가 찍혔어. 더 가까워져. 이 값이 찍혔어. 값이 계속 어딘가에 아까처럼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안 가까워지냐 그것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지죠? 어디에 가까워져요? 대보세요. 아니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아니 어디 가까워지냐? 붙잖아요. 자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그 값을 얘기를 해보세요. 아 그거 몰라요. 없죠. 모르는 게 아니고 될 수가 없어요. 왜? 값이 계속 커지잖아. 그럼 저 밑에 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만 얘기하세요. 값이 계속 커지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워지는 게 없다고.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가까워지면 x가 여기야 함수값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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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값이 계속 어떻게 돼요? 가까워. 계속 어떻게 돼요? 함수값이 네. 함수값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네. 어디 가까워져요? 아니 안 가까워지잖아요. 또 아니 근데 이렇게 안 가까워지는 게 뭐다? 이게 아닌 게 이게 아닌 게 그게 발산이라고요. 이게 발산이라는 명칭의 뜻이다. 무슨 차이예요? 아니 가까워지지 아니 안 붙어요 저러다가? 아니 우선 붙지도 않지만 붙으면은 당연히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배경 지식이죠. 아마 이제 우리 예진이가 그 네? 1학년 때 공부 많이 해서 그런데 자, 에이. 유리함수는 이 좌표축이 안 붙습니다. 점근선이라는 거 있다고 배우죠. 점근선이라는 거 있죠. 여기 선술하지 말고. 자 수렴인 이런 거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처음 배울 때 말씀드리지만은 처음 하면 이런 게 생소하죠. 나중에 얘가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어차피 이거 몰라서 문제 못 푸는 애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렴이 뭔지는 봤고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거든. 그럼 얘를 이제 표기하는 방법, 수식 기호를 하나 배웁니다. 그게 뭐냐? 극한이라는 이제 영어 이제 이니셜에서 갖다 써가지고 그래 리미트죠. 리미트 해가지고 L I, M 이렇게 쓰고 시그마처럼 여기 쓰는 자리가 하나 있고 요 옆에 쓰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표기하는 자리가. 그래서 요 밑에다가 쓰는 게 지금 x가 어디로 가는지 x의 어떤 그 변화를 보시면 되는 거고 x의 변화를 밑에다가 쓰는 게. 그 다음에 옆에다가 쓰는 자리가 요게 이제 내가 관찰해야 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함수를.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한다고 했을 때 아까 이렇게 수렴한다고 했을 때 각각을
요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거 좀 길잖아. 옆으로 쓰면은. 그죠? 얘를 좀 간소화해서 쓰는 표기법으로 요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어떻게 쓰냐? 리미트 이렇게 쓰시고 밑에다가 x 화살표 a 요거를 갖다 쓰면 돼요. 옆에다가 내가 관차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fx죠? 그리고 이퀄 지금 얘는 수렴하는 거니까 여기 옆에다가 그 수렴하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수식으로 나타낸 게 얘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좀 짧죠? 수식의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저거를 그래서 도입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밑에다가 x 화살표 무한대 옆에다가 fx 이쪽에다가 똑같이 l에 가까워지니까 l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 화살표 마이너스 무한대 fx 이퀄 l 이렇게 표기한다. 지금 표기법 먼저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별거 없죠? 이런 건 당연히 수학적 기호야. 약속이야. 니네가 시그마 배웠을 때 시그마 얻다가 뭐 너 K 쓰고 여기다 뭐 일반항 쓰고 했듯이 왜 그렇게 쓰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요까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렴할 때 요 수렴할 때 수식을 갖다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봤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용어 요 수렴하는 값, 요 L이라는 값 있잖아요. 수렴하는 값, 요 L이라는 수렴하는 값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수렴할 때 그 수렴하는 값을 갖다가 우리는 그때의 극한 값 또는 값자를 줄여서 그냥 극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한 값을 구해라.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수렴하는 값을 구하라는 거고 극한을 구해라. 수렴하는 값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수렴할 때 요 값을 갖다가 우리는 그때의 극한 값, 극한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 수렴 개념입니다. 뭐야? 쉽다고요? 쉬웠으면 좋겠는데 예. 처음 배우는 거니까 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런 거다. 다시 얘기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여러분이 뭔가 처음에 배우는 거라서 생소한 게 있어서 그렇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내용이 나중에 가서 이거를 몰라서 이것 때문에 뒤에가 어렵고 그렇지가 않아. 니네가 참고로 이 극한을 배우는 이유 자체가 극한을 배워서 뒤에 가가지고 이 교과목의 제목인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나중에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극한이 뭐 나중에 미분 적분하는데 문제가 되느냐? 안 돼. 어차피 지금은 여러분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생소해서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미리 지금 학기 들어가기 전에 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지금 한 번 하고 당장 시험 볼 게 아니니까 내신 시험을. 됐죠?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했던 얘기들이 쭉 있는데 이게 이런 게 좀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학의 왕도란 책이. 자, x가 a로 갈 때 지금 옆에 보시면 밑에 그래프가 있어요. x가 여기 지금 1에 가까워집니다. 여기 지금 점들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그 얘기예요. 그래서 x의 값이 점점 1에 가까워져. 그럼 그때 함수 값들을 갖다가 찍어서 확인을 시켜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져요 지금? x가 1에 가까워지니까 함수 값들이 2에 가까워지네. x가 1에 가까워지니까 함수 값들이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2에 가까워지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작업이 화살표입니다. 시험지나 책에다가 그려가면서 하셔도 되고 처음에는 나중에 익숙하면 주로 안 그리실 텐데 x가 1에 가까워져요. x가 1에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그때 함수값 그래프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그때의 함수값은 여기서 이렇게 오거든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2에 가까워지네요. x가 1에 가까워져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때 함수값은 이렇게 와요. 그래서 2에 가까워지네요. 이게 수렴. 이게 수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렴할 때 어디가 가까워질 때 얘를 갖다가 극한값, 극한이라고 나타내고 기호로 쓰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미트. x가 지금은 어디로 가요? 1에 가까워지는 거죠. 옆에다가 함수 fx죠. 는 얼마? 2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영상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쓰는
아 리미트 뭐예요? 내가 이제 어지간하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잘 안 쓰려고 노력은 할게요. 나중에 학기 들어가면 그렇게 쓰고 지금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기체 그냥 리미트를 갖다가 필기체로 이렇게 쓴 건데 와 소리 좀 몰라가지고 저거 쓰러져. 말도 안 되지 마세요. 이거 지금 기호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리미트 기호를 갖다가 얘를 필기체로 쓰면 이거 아니니까 L, I, M 그잖아요. 리미트 이걸 계속 빨리 쓰니까 응? 에이 저런 빨리 사람이 쓰다가. 어딨어요. 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최대한 정자층 이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렴 하나 받고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정말 쉽게 준 거예요. 자 다음에 나타내는 기호를 보기에서 고르래요. 1번에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뭐야?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x 화살표 a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fx 화살표 l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l에 가까워진다. 여기 합쳐놓은 거. 오케이? 그리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기호 리미트라는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된다? 리미트 x 화살표 a fx equal n l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완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추워요. 자, x가 a로 갈 때 이번에 수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나와 있고 표기법 방금 했던 얘기죠?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볼게요. 같이 읽어보시면 x가 a로 갈 때 함수의 수렴에 대한 거예요. 이번에 아까 이제 숫자였고 a로 갈 때 그래프가 화살표 작업하시면 돼요. x가 a에 가까워진다. 그래프가 이렇게 오죠. 함수 값은 이렇게 내려오죠. x가 a에 가까워진다. 그래프가 이렇게 오죠. 함수 값은 이렇게 오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여기, 그래프 여기, 함수값 여기. x가 여기, 그래프 여기, 함수값 여기. 이게 연속적으로 싹 변하게 되면 함수값이 싹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요.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x가 여기, 함수값 여기거든요. 그럼 얘가 싹 변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내가 가리키는 오른손에 손가락이 가리키는 애가 어딘가 가까워지죠. 이게 수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수렴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런다? 수렴하는 그 L이라는 애를 갖다가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리미트라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됐죠? 읽을 때는 리미트 x 이거 읽을 때 x 화살표에 이렇게 잘 있진 않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다 라고 하든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에 수렴한다. 이 정도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처음 하는 부분이라 처음에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함수의 극한값이 그래프 여러 가지 본 거예요. 니네가 이제 아는 그래프 대표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죠. 2차 함수 그래프 x가 여기가 a입니다. 그럼 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에서 x가 여기에 가까워질 때 그래프 함수값 x가 여기서 가까워질 때 그래프 함수값 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손가락 방향을 잘 보셔야 되겠죠. 집중해서 어디에 가까워져요? 결국에는 지금 선이 요 값에 가까워져요. 화살표 하는데 그죠? 요 값은 뭐예요? 내가 여기 써있긴 한데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fx에다가 a를 대입한 값 뭐예요? fa가 되겠죠. fa 물론 대입한 게 2a 맞고요. fa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극한값을 갖다가 가까워지는 값을 찾으라는데 어떻게 찾으면 되냐? 보다시피 그냥 그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되네. 맞아요? 네. 다 되는 거 아니야. 앞에 뭐라고 돼 있어? 누구만 된대? 다항함수만 돼. 근데 니네가 미적분 원에서 다루는 함수는 참고로 다항함수밖에 안 다뤄요. 다항함수가 아닌 니네가 아는 함수가 뭐 있어요? 이미 대수에서 배웠던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있죠? 그런 애들은 미적분 2가에 배워요. 그러니까 미적분 2 안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런 함수들에 대한 극한은 안 배워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미적분 1에서 배우는 거는 다항함수가 기본입니다. 얘네들이 기본.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다항함수가 뭔지 알아야 돼요. 다항함수가 뭐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1차, 2차 이렇게 나타나는 게 몇 차 나타나는 게 다항함수거든. 이거 볼까요?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x제곱 구하래요. 그럼 얘가 다항함수잖아, 저거는. 그럼 극한값 구하라는 거거든. 극한값은 뭘 구하라는 거야?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매번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지만 그래프를 안 그려보고 이 경험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다항함수 어떻게 구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이거. 대입하면. 쉽네. 대입하면 돼. 근데 이게 실제로 다항함수만 되는 건 아니고 뒤에 거 더 배우시면 확실하게 다 잡힐 텐데 개념이. 예. 뒤에 더 배우시면 니네가 아는 함수 중에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1분의 2x 니네가 다 배운 함수 아니야? 유리함수. 그럼 얘도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냐? 대입하면 돼요. 얼마예요? 2분의 6이죠? 계산한 거 맞아요? 당연하죠. 3입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루트 2x 플러스 4예요. 그럼 얘도 극한값 구하래? 무리함수잖아 배웠던. 대입하면 돼요. 뭐예요? 루트 10. 아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선생님 극한값이라는 거는 항상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구나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게 안 되는 애들을 좀 이따 이제 배울 거. 알겠죠? 대표적으로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애들은 그냥 갖다 넣어버리셔도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항함수 중에서 좀 독특한 애가 이런 함수 있어요. 뭐 고2 때 2학기 때 배웠죠? 무슨 함수예요? 정답. 상수함수죠.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이 어디든 참고로 상수함수의 뜻이 뭐예요? 함수값이 다 똑같은 게 상수함수거든요. 가로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극한값이 x가 어디든지 간에 어디 가까워지냐 물어보면 다 이 값이에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극한값이 다 그 상수함수의 함수값이 됩니다. 상수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4야. 극한값 되래. 상수함수잖아. 그냥 4야. x가 100으로 갈 때 4야. 되래. 뭐야? 그냥 4야. 상수함수는 그냥 다 상수값으로 똑같으니까 극한값 구하라고 하면은 그 값을 그냥 대시면 된다. 그런 식으로. 됐죠? 이게 처음이니까 천천히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좀 지나면 속도가 좀 붙어요. 그 상냥해지셨어요? 상냥해진 게 아니고 처음이니까 지금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자. 제가 계산하면은 찍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찍으면 안 되죠, 아무튼. 자, 요 얘기는 그냥 뭐 정확하게 써 있는 건데 함수값의 존재 유무와 극한값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죠? 무슨 말이야? 자, 봐. 그래프가 있어요. 쉽게 이렇게 그래프 그렸습니다. 여기가 x가 2인데 4야. 그럼 얘는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x가 2로 가까워지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오고 함수값이 요렇게 오니까 4에 가까워져요. x가 이렇게 오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함수값이 요렇게 오니까 4에 가까워져요. 극한값 구하라고 얼마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만 뚫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요 점이 여기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극한값을 물어보면 뭐가 되느냐인데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똑같아요. x가 2에 가까워지죠? 그래프가 요렇게 오죠? 함수값이 요렇게 내려와요. 4에 가까워지죠? x가 2에 가까워지죠? 그래프가 이렇게 오죠? 함수값이 6에 가까워지죠? 어쨌든 저쨌든 얘도 극한값은 얼마예요? 4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막혀있든 뚫려있든
전문 용어로는 여기에 함수값이 있든 없든 간에 극한값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얘기가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A 저녁 때까지 보내. 자정까지. 다 보냈어. 숙제하세요. 근데 X가 2가 아니어서 그렇게 되는 네? 뭐가? 조건 중에서 X는 A가 아닐 때 성립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x가 2에 가까워진다는 이 표현 안에는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데 정확하게 여기에 x가 2가 아니면서라는 말이 있거든. 네. 그래서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채워져 있던 뚫려 있던 간에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까 저기 오늘 수업한 거 보다 세번하네. 아까 수업한 거 있어. 아까 수업한 거 응. 다. 내가 한 거 다. 내가 해준 거 다 오답하라고 3번씩. 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에 이제 함수값의 유무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개념하기 문제 보시게 되면은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해라. 말 그대로 이제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냐. 자,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참고로 마이너스 1은 여기쯤에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요 값에 가까워지겠죠? 요 값에. 그죠? 계산하시면 얼마?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제 그래프가 없어도 여러분은 할 수는 있어. 나중에는. 지금 처음이니까 그래프가 있는 거고. 자, x가 4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 구하래요. 4가 여기쯤인데 그럼 얘가 x가 4에 가까워지면 극한값은 fx는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요 값에 가까워지겠죠? 계산해보니까 얼마예요? 1. 얘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fx가 마이너스 3. 상수함수입니다.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여기쯤에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가까워지면 x가 여기에 가까워지면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냐? 그냥 그 값이죠. 계속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마사. 마지막으로 이런 괴상하게 생긴 함수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x가 0에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 가까워지냐? 자, x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마칠이죠. x가 이쪽에서 가까워지면 그래프 이렇게 오죠? 함수값 이렇게 올라오죠? 마칠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7 극한값이. 받아쓰기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어디 갔어요? 됐어요. 자, 넘어가서 다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끝은 지금 얼마나 천천히 하고 있는 건데. 몇 시까지 하는 거? 10시. 아니 우리 저 시간표 저기 이거 보세요. 이걸 자꾸 물어. 자, 다음은 이제 x가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동일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우선은 읽어보시면은 이 기호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수 아닙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다. 무한대라고 읽는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쓴 거는 정확하게는 음수이면서 절대값은 커지는 건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한없이 작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밑에 이제 그래프상에서 이제 수렴발산의 상황이에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유리함수 같은 경우입니다. x가 무한대로 쭉 가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함수값은 점점점 여기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제 2에 수렴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x가 이제 음의 무한대로 쭉 가게 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함수값은 여기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제 2에 수렴한다. 이런 게 이제 수렴하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은 그래프 있어요. 니네가 이제 이런 그래프는 뭐 그리는 게 좀 어렵긴 할 텐데 그래프 못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우선은 1차적으로 뭐 주어지는 거 보시면 되겠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가면 fx가 어디 가까워지냐?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 어디에 가까워져요?
마삼에 가까워지죠.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니까 어디에 가까워져요? 마삼. 요런 게 이제 수렴하는 거. 어렵지 않죠? 아,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수렴. 그럼 발사는 뭐다? 수련이 아닌 발사는 그냥 여러분이 뭐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수렴하지 않는 것. 수렴하지 않을 때 요게 이제 그냥 발산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만 끝이에요. 그러니까 발산은 중요하냐? 안 중요해요. 우리는 수렴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발산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렴이냐 발산이냐 해서 수렴만 판단할 줄 아시면은 발산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그래프들 보시면 봐요. x가 0에 가까워질 때 x가 0에 가까워지면 그래프 쭉 올라가죠. 0에 가까워지면 그래프 쭉 올라가죠. 그래프가 쭉 올라가요. 아, 어떻게 된다는 값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발산입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그래프 우리가 하는 2차 함수인데 x가 무한대로 가요. 계속 커져요. 그럼 그래프 계속 내려가요. 그럼 함수 값이 계속 내려가. 어딘가 가까워지냐? 안 가까워지죠. 그죠? 발산입니다. 그래서 발산은 발산인데 특히나 이제 이 발산 중에서 지금 얘처럼 계속 커지잖아. 양의 무한대로 가죠. 얘처럼 계속 작아지잖아. 음의 무한대로 가죠. 그냥 발산이야. 발산은 발산인데 그 중에서 이름을 요런 애를 갖다가 발산 중에서도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요런 애를 갖다가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상한 데다가 중요도를 주실 필요는 없는 게 어쨌든 발산은 발산인 거야.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무슨 발산이냐가 아니고 어쨌든 수렴하지 않는다. 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밑에 확인 문제에서 그래프 보시게 되면 줬어요. x가 1로 갈 때 수렴이냐 발산이냐 어딘가에 가까워지냐 그렇지 않냐 보시면 뭐예요? 발산이죠. 극한을 조사하라고 하면은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쓰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옆에 있는 거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인데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그릴지 모르지만은 미원 끝나시면 이 정도는 다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는.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요. 그래프 계속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죠? 발산입니다. 자, 발산은 발산인데 만약에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봐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발산은 발산인데 무슨 발산?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우선 교과서에는 마이너스라고 안 쓰니까. 얘 같은 경우도 발산은 발산인데 계속 올라가잖아. 무슨 발산?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는 한다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발산은 가볍게 수렴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다음은 극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미 앞에서 여러분이 극한 조사할 때 극한을 그래프에서 내가 보여드릴 때 이미 오른손 왼손으로 앞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아까 여러분한테 극한 뭐 x가 a에 가까워진다고 할 때 자, 이렇게 가까워질 때 이렇게 가까워질 때 얘기를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이쪽에서 가까워질 때가 있고 저쪽에서 가까워질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당연히 그 중에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우리가 오른쪽이 큰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걔보다 큰 데서 가까워지는 거고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걔보다 당연히 작은 데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때 그 가까워지는 상황을 갖다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표기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읽으면은 x가 그냥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고 요 뒤에다가 플러스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가까워질 때 이쪽 저쪽에서 가까워질 수가 있잖아. 그럼 이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어디에서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쉽게 말하면 큰 데서부터 가까워질 때. 그럼 반대로 x 화살표 a 빼기를 하시게 되면은 작은 데서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 그때 우리는 오른쪽이 큰 거 플러스 이제 오른쪽 한 자리지 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극한을 갖다가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가까워질 때가 우극한,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가 좌극한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 우극한이 뭐고 좌극한이 뭐냐? 니네가 앞에서 극한 조사할 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고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었잖아. 그거를 갖다가 구분을 해서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부른 거고 기호로는 우극한은 큰 데서 가까워지니까 플러스 표시 뒤에다가, 좌극한은 작은 데서 가까워지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한다. 표기법. 아니 근데 진짜 뒤에다가요. 그럼 진짜지. 그럼 거짓말이지. 아니 원래 마이너스 부호 앞에다가 하잖아. 그거는 당연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거는 앞에다가 쓰는 거는 그놈의 부호죠.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수직선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야. x가 여기에 가까워진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진대. 그럼 기호로 어떻게 써? x화살표 마이너스 2야. 이거거든? 근데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큰 데서 가까워진대. 그럼 얘는 기호로 어떻게 써야 돼? x화살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인데 큰 데서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쓰는 건 개부, 이자식 부호인 거고 이 뒤에다가 쓰는 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 어느 쪽에서 오냐.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서 올 때를 우극한, 왼쪽에서 올 때를 좌극한이라고 한다. 예? 네. 방금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해요. 잠깐. 예? 자, 넘어가서 요 그래프 여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개념하게 보세요. 얘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fx,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입니다. 뭐라고 읽으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올 때의 극한이다.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 손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오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함수 값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어디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작은 데서 올 때의 극한이니까 뭐? 좌극한이라고 한다고. 얘가 좌극한. 왼쪽 좌. 어렵지 않죠? 한 번으로 좌우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자, 얘는 2 마이너스입니다. 2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서 올 때. 그러니까 익숙하면은 그래프 안 그리셔도 되는, 이거 화살표 안 하셔도 되는데 2보다 작은데 그래프 이렇게 함수값 요렇게 내려오죠. 어디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져요. 벌써부터 틀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성급하게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정확하게 내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얘 마일 풀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올 때예요. 순서가 이렇게였구나. 왔다 갔다 괜히.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올 때 요렇게죠? 그래프 요렇게 되죠? 함수값 요렇게 오죠. 그러니까 요렇게를 잘 납득을 하셔야 돼. 극한값 얼마야? 0이죠. 그럼 얘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밑에 거 됐고 이 상황에서 리미트 x가 마일로 갈 때 fx의 극한을 대라. 그러면은 뭐라고 할 거냐 이거죠.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을 대래요. 수렴이냐 발산이냐. 수렴하면 극한값을 대래. 근데 마이너스 1을 봤더니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어디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져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어디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 다르잖아. 그러면 어디 가까워진다고 할 거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왼쪽 오른쪽의 극한이 다르면은 이때는 극한을 조사하라 그러면 발산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수렴이 아니라고. 안 가까워지잖아. 어디 가까워진다고 할 거야? 1에 가까워진다고 할 거야? 얘 0인데? 0에 가까워진다고 할 거야? 얘는 1인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 이게 발산인 거야, 얘한테. 오케이? 해보세요.
2에서 좌극한 이렇게 바로 이제 얘기해 주나? 2에서 좌극한 얼마예요? 좌 얼마예요? 0이에요. 2에서 우극한 얼마예요? 2죠. 안 같잖아. 아, 그럼 얘는 만약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냥 2 풀마가 안 붙였어. 그냥 2로 갈 때 fx를 구하라고 하면 뭐라 그러면 돼요? 발산이라고 하면 돼. 여기 있어요? 극한을 조사하라 그래요. 만약에 이거는 어려워할 필요 없어. 극한을 조사하라 그러면 발산. 만약에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래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데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x가 마일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뭐라고 하면 되겠어? 발사. 아니 발산은 얘랑 같은 말인 거고 왜 존재하지 않는다? 방금까지 얘기한 거 아니야? 왜 존재하지 않는다? 애매해서. 애매하기는 자 뭐라고 하시면 돼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므로 어렵지 않죠? 너무 천천히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 완전 지금 속도 완전 좋아요. 응? 자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이거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이 뭐니에요 그럼?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은 뭐냐? 방금 전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배웠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달라서. 달라서를 하시면 안 되죠. 그 앞에 말이 중요한 건데 달라서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 자, 다르고. 이건 근데 내가 그렇게 썼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표기를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쓰면서도 내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래? 우극한 오케이. 한 번 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서 다르니까 이래야 된다고. 우자가 달라서는 그건 나중에 잘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처음 배우는 거 정확하게. 예? 다시 얘기하면 아까 앞에서 극한값이 없었던 이유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이었어. 그럼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은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 같아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 이게 조건이에요. 한글로는 우극한는 좌극한 이게 조건이고 기호로는 리미트 우극한은 뭐라고 하면 돼? x 화살표 a 풀 fx 이꼴 리미트 x 화살표 좌극한은 a 마 fx 요 정도 갈겨 쓰는 건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언제까지 내가 정자체를 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이 정도는 개념을 다음 시간에 내가 시험을 봐서 쓰라고 그러면 똑바로 써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을 쓰라고 때문에 거기다 또 어반짓 하시면 안 된다고.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우극한가? 우리가 배우는 시험은 이미 다 뭘 볼지 알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중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념. 집중을 하셔야죠. 그래서 결론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은 뭐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은 얘 봐요. 얘 2에서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어요. 얘 이 그래프에서 x가 2에서 극한값 존재해 안 해? 해요. 하겠지. 얘 뭐야? 다 똑같은 애죠? 여기 봐봐. 봐봐. 자, 1번 문제. x가 마일마지. 마일마. 뭐라고 해석하면 돼? 마일보다 작은 데서 온다 이거지. 그럼 이게 작은 데서 오면은 극한값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 그렇죠. 1입니다. 이번에 x가 그냥 3이야. x가 그냥 3. 3에서 극한값 되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좌극한, 우극한을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냥 3에서 극한이잖아? 그러면 좌극한 따져요. 나중에는 그냥 눈 뜨고 봐도 보여요. 좌. 이거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2입니다. 우. 얼마야? 마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마 2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표정이네.
0 x가 0으로 가면 x가 0에서 자네 좌극한 네. 1. 이봐 내가 손가락으로 해준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봐 오늘 이거 한 개 가르쳤는데 한 개 가르친 것도 안 해보겠어 원벌 타임. 0에서 자 0보다 여기가 0이잖아 이해해지나? 여기가 0이잖아 네. 0보다 작은 데서 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함수값이 이렇게 가 0, 0, 0. 몰라요.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건데 그럼 자 쉬운 것부터 물어볼게 x가 0에서 0보다 큰 데서 와 내 손가락을 잘 보세요 큰 데서 와 그래프가 요렇게 와 함수값이 요렇게 와 극한값이 뭐야? 아니 지금 진짜 모르겠어요. 어디를 잘 보는 이해가 걸까? 안 가는데. 이해는 안 갈 수 있어요 이해는 안 갈 수 아니 있는데 근데 도대체 왜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손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보다 그냥 자 0보다 큰 데서 와 x값이 네. 그러면 x가 여기일 때는 그래프가 여기야 x가 여기면 그래프 여기야 여기면 여기야 여기면 여기야 그럼 연속적으로 해보면 x가 이렇게 와 그래프 이렇게 와 맞아? 예? 네. 그때 함수값은 여기일 때 함수값은 여기지 여기일 때 함수값은 여기지 여기일 때 함수값은 여기지 여기일 때는 여기지 여기일 땐 여기지 그럼 함수값은 이렇게 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나타내면 x가 이렇게 오면은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고 함수값은 요렇게 온다고 그럼 1 아니에요? 1이야 그러니까 1 아 오케이 이제 완전 완벽히 이해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럼 x가 0보다 작은 데서 와 그래프가 이렇게 와 함수값이 이렇게 가 극한값이 뭐야? 아니 근데 저거는 이해가 안 돼요. 뭐야? 발사. 발산입니다 어, 무한대로 그럼- 가죠? 무한대로 가잖아요 무한대로 x가 여기 아, 있어요 아, 함수값 여기 있어요 x가 여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함수값 여기 있어요 결론은 그러면 얘는 0에서의 극한값이 있냐 없냐예요 그럼 0에서의 좌극한은 무한대고요 0에서의 우극한은 1입니다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좀 어렵다. 저거. 전혀 그럼 저거 없다고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됐어요? 여기 뭐 이제 4번인데 한번 써볼까요? 4번하고 F3은 뭐예요? 4번 하시고 F3 F3은 뭐예요? 이게 정말 어렵지 않은데 왜 헤맬까봐 그냥 물어봅니다 F3은 마이너스 얼마 너? 얼마? 나 이거? 마3이라고 하셔야 돼요 마3 자 F3은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뭐예요 F3은? x는 3에서의 함수값이야 얘는 그러면 함수값은 뭘 읽으면 돼? 찍힌 점을 읽으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x가 3에서의 함수값은 어디를 읽어야 돼? 찍힌 데를 찾아 여기 아니야 알겠어요? 또 극한값 읽으면 안 된다고요 2는요? 네? 2요 2. x가 2일 때 함수값이요? 네. 그럼 당연히 얼마겠어요? 점선까지 해줬는데 자 마일이요 예? 네. 이해돼요? 완전. 완전히 이해돼요? 네 완전히 이해되면 깨줄게요 자 x가 0일 때 함수값은 뭐예요 그러면? f0은 뭐예요? f0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다. 그렇죠 없다고 하셔야 돼요 없다 안 찍혔잖아 점이 제일 기본이야 자, 잘했어야지 나 잘했는데 이거 우리 언제 하는 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야 응? 조금 잘했어. 까먹을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 및 확인 문제도 좀 봤고요 자
예제 대표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보고 여러분이 대표 문제 보시면 밑에 뭐 유제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데 말씀에 따라서 문제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시간대? 대신 근데 이제 뒤에 문제가 좀 있는데 연습 문제를 우리가 이따 보면서 얘기해 주겠지만 우리 목표가 연습 문제를 다 하는 게 무슨 아니야. 자 보세요. 예. fx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x가 4로 갈 때 이 극한값을 구하래요. x가 4로 갈 때 이 극한값. 자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이거지. 그래프 이용해서인데 이거는 그냥 학습의 목적으로 알아두시면 돼.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풀 일은 없어. 니네가 뒤에 거 배우고 나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 그래프 니네 어떻게 그리냐. 약분되는 거 보여요? 네. 위에 게 합차를 하시면 x 더하기 4 x 빼기 4잖아. 약분하니까 뭐 남아? x 더하기 4 남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를 그럼 그려야 되잖아 그래프로. 근데 여러분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여기가 지금 절편이 4 마사거든? 요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 구하는데 왜냐면 얘네가 공수 2에서 이게 일종의 유리함수거든요. 자 유리함수는 분모가 0되면은 안 돼요. 분모가 0되면. 그래서 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 그래프에서 x가 4일 때는 뚫려 있어야 돼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아까 그래프랑 이렇게 다른 거야. 아까 그래프는 1차 함수고 선생님 얘 1차 함수인데요? 아니라니까. 얘는 4가 뚫렸다니까. 알겠어요? 지금 이 함수하고 내가 니네가 많이 보고 있는 이런 함수하고는 다른 거라고. y는 x 더하기 4라는 그냥 쓰여져 있는 이 함수랑 저 함수는 다른 거야 참고로. 왜냐면 얘는 애초에 뿌리가 얘가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온 거 아니야. 여기서 이미 x는 4가 아니라는 게 깔렸다고 여기서 얘는 참고로.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 어쨌든 극한 뭐야 예진이? 4에서 극한값 구하면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래프 그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 내가 약간 그려줬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극한값은 될 줄 아시면 되겠죠. x가 4로 갈 때 이 fx의 극한값 뭐예요? 뭐 완전 이해되더니 완전 아 잠깐만. 마이너스 4? 아닌 거는 찍으면 안 돼. 항상 얘기하지 마. 아닌 거는 고민을 하셔야지. 응? 왜 0이고 마사구입니까? x가 잠깐 실수했다. 잠깐만요. 8. x가 4에 가까워지면 그래프는 이렇게 오고 함수값은 이렇게 올 거고 x가 4에 가까워지면 그래프는 이렇게 오고 함수값은 이렇게 가까워질 거 아니야. 여기가 궁금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가? 몰랐어요. 여기가? 얼마예요? 8. 그렇죠. 8이죠. 8.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8입니다.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부러 안 그려준 겁니다. 저기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멋있다. 됐고요. 자, 뭐 이제 이것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려는 건데, 여러분 이제 매번 그래프 안 그릴 거 이제 그래프 안 하고 하는 거 봐볼게. 봐봐. 자,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대. 자, x가 무한대로 가죠. 자, 무한대에서 2 뺐어요. 어떨 것 같아요? 무한대라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근데 거기서 2 뺐어. 티는 나겠니? 그냥 어디로 가겠어? 얘네가 다 내가 지금 가린 요만큼이 다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얘가 지금 무한대로 계속 가봐. 분자는 1인데 그럼 얼마로 가까워질 것 같아? 분자는 1인데 여기가 계속 커져.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계속 커져. 얼마에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지겠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배제한 극한 직관입니다. 0이에요. 0. 알겠습니까? 무한대는 수가 아니니까 원래 대입하시면 안 돼. 알겠어요? 앞에 거 0이고 그럼 뒤에 거는? 이거는 뭐 쉽죠? 뒤에 거는 x가 2에 가까워질 때 요거의 극한값입니다. 무슨 함수에? 다항함수 아닙니까? 2차 함수. 거기다 넣으면 되죠. 얼마에? 3. 마이너스 3. 마삼이겠죠? 그럼 0 빼기 마삼이니까 하면 얼마예요? 마삼.
3이죠? 아, 3. 그죠? 네. 요거 뭐겠어요? 얘만 얘기하면 돼요. 이거 뒤에 앞에 건 안 어렵고 얘.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얘 뭐냐? 니네가 이거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좋기는 해.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네가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울 거기 때문에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디로 가냐 이거야. 직관적인 거야. x가 음의 무한대로 가. 그럼 얘 분모는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겠어? 0.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1 빼봤자 t도 안 날 거고. 그죠? 그럼 분모는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분자가 1이니까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몇 번 경험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직관이 생겨. 뭐가 생기냐? 자, 분수인데 분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근데 분자가 상수야. C 상수. 그럼 얘는 어디로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알아나가게 되죠. 그래프 안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극한의 제일 기본은 그래프거든? 근데 여러분이 매번 그래프를 그릴 거냐?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그리고 따지셔야 되는데 그때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풀마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는 어쨌든 다 0으로 할 겁니다. 무조건인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알죠. 그죠? 이걸 왜 무조건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무조건이라고 하면 외우려고 하시는 거고 무조건이 아니면은 안 외우려고 하시는 건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해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죠? 자, fx가 무리함수입니다.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냐 이거야. 무리함수 그래프 역시나 그릴 줄 아시면 좋겠어요. 그릴 줄 알면 좋겠는데 뭐 기억하나요? 시점 잡아요? 안 나죠? 자, 그래서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X가 이거.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자 얘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x니까 어디로 가? 천천히 보시면 무한대로 가겠지? 그죠? 그럼 무한대에다가 2도 했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에다가 루트 씌웠어.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죠.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어.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얘는 뭐야? 극한을 조사하시오. 뭐라고 쓰면 돼요? 제 발산. 발산이라고 쓰시면 되죠. 재발산은 뭐야? 자, 제발. 자, 자 여기 답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극한 조사라 그랬죠? 그냥 발산이라고 써도 돼요. 시험에 알겠죠? 나와요? 안 나와요 쉬워서. 자, 안 나와요. 자, fx가 x 더하기 1분의 절대값 fx 더하기 1입니다. 자, 얘는 하기에 앞서서 이런 형태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절대값 처리에 제일 기본이 있어야 돼. 여러분은 괜히 이제 딱 여러분 성취도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죠. 절대값 나오면 쫄아. 그죠? 절대값은 더 나오면 뭐 하면 돼요? 풀어요. 범위 나누시면 돼요. 어떻게? 절대값 아니? 양. 이제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시면 돼요. 그럼 이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값이 뭐야? 마일. 마일이잖아. 범위 나누면 어떻게 나눠? x가 마일보다 작을 때랑 x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는이 없어. 왜? 왜 는이 없어? 원래는 절대값 x 더하기를 풀 때는 얘가 는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누는 거니까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했었거든 지금까지. 근데 여기서 는이 사라졌다고. 왜 사라졌어? 분모에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분모. 여기 분모 때문에. 알겠어요? 이거는 극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자, 절대값 벗겨요. 얘 뭐예요 그럼? x가 마일보다 작으면 절대값 풀면 뭐예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네. 맞아요? 마이너스 달고 절대값 지워지잖아. 뭐야? 마일이야? 마일보다 크면은 절대값 풀면은 그냥 나오죠. 1이야.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리죠? 여기 x는 마이너스 1인데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 평면에서 여기 x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는 뭐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 1 그리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데는 뭐 그리시면 돼요? 1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좀 생소했는데 이젠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이게 fx. 그래프 그리면 극한은 끝난 건데 이거는 많이 나오는 그래프니까 좀 익숙하게 봐두면 좋겠고, 그래프 그려주면 니네가 극한 조사는 너무 쉬워져요. 이게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랑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아무튼 얘는 뭐예요 그럼? 마일로 갈 때 극한 값을 조사하래요. 마일로 갈 때 이 극한 값, 우극한 얼마? 우극한 1이죠. 상수함수니까. 좌극한 얼마? 마일이죠. 아,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르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 안 내고 적어도 1번 때 문제로 나오는 게 이런 정도의 문제. 이런 그래프 문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봐요. 그럼 1로 되죠. 해 그럼. 아니 다 하고 가라니까 자꾸 왜 똑같은 얘기를 못 읽어야 되는데. 저기 뭐야? 오늘 수요일이냐? 금요일 나와서 할 테니까. 자, 1번 보세요. x가 1보다 작은 데서 올 때의 fx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프가 주어진 극한은 쉬워. 쉽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프가 있으면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없는 게 어려운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1에서의 좌극한이죠, 지금? 그럼 1에서의 좌극한. 1 여기 있죠? 좌극한. 왼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프가 요렇게 와요. 함수값 요렇게 내려와요. 얼마예요? 0입니다. 0. 익숙해지면 눈으로 보면 나와.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에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오른쪽 그래프 함수값 얼마예요? 1이에요. 더하니까 얼마? 1입니다. 2번 1에서의 우극한입니다. 1이 여기인데 우극한 오른쪽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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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2죠. 마이너스 1의 좌극한입니다. 왼쪽 요렇게 요렇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0 암? 2 정수처럼 안 어렵죠. 그러니까 네. 정말 기본 내용들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찬찬히 배우는 내용 다시 따라가면 되겠어요. 자, 대표용 3번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래요. 뭐라고요 아까? 신혜지씨,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뭐? 다르다. 이게 봐.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은 수업 시간 내에 익히셔야 된다니까.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잖아 어차피. 아니에요. 응? 조용히 하고. 자, 극한값 존재할 조건? 다르다. 네. 뭐래? 존재할 조건인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자, 밑에 x가 3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아, 그럼 3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이 같다고 하시면 되고, 뭐 하면 되겠죠? x가 3보다 큰 데서 올 때 fx 어디로 가니? 이번엔 리미트 기호 안 쓴 거야. 알겠어요? 리미트 기호 안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왔다리 갔다 두 가지 해줄게요. x가 3보다 큰 데서 올 때 어디로 가니? x가 3보다 큰 데서 오면은 위에 식 봐야 돼? 밑에 식 봐야 돼? x가 3보다 큰 데서 오면 밑에 걸 봐야죠. 범위상으로 x가 3보다 큰 애가 여기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때가 AX인데, 그럼 AX는 X가 3에서 3보다 큰 데서 올 때 어디로 간다고 하시면 돼요? 다항함수잖아요. 뭐라고 하면 돼요? 3A라고 하면 되죠. A 다항함수는. 예? 네. 이걸 리미트로 쓰면은 리미트 X가 3보다 큰 데서 올 때 요 fx 자리에다가 누구를 쓴다? AX를 쓰는 거라고. 요거의 극한은 뭐야? 넣으면 되잖아요. 3A 이렇게 나온 거고.
x가 3보다 작은 데서 올 때는 fx 누구 봐야 돼? 당연히 위에 거 봐야 되죠. 그 위에 거 3보다 작은 데서 올 때 그럼 3일 때 극한값 보시면 돼. 얼마야? 2예요. 2. 326 빼기 3. 근데 좌우가 같아야 된다며. 우극한 얘가 우극한 얘가 좌극한 둘이 같아야 되잖아. A값 얼마? 이거 여러분 내시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걸 그럼 여러분 맞춰야지. 이런 걸 갖다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3월 학기 들어가서 이거를 2번, 3번 공부하시면 잘못된 거죠. 한 번 해가지고 이건 더 이상 그만하셔야지. 나중에 학기 들어가서는 다른 걸 더 공부하든가 말든가 하죠.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다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 지금 대표에게 풀어주는 게 있어요. 앞에서부터 풀어준 게 있는데 우선은 그 앞쪽 다 하는 것보다는 그 대표 문제 5번 있어요. 5번 20쪽하고 21쪽하고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유제들 먼저 해보시고 하면서 좀 잘 안 되는 거나 이런 거는 질문을 하시고 지금 프린트 있어가지고 정답.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극한에 대한 성질은 우선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성질에 대한 거냐면은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는 건 리미트 기호에 대한 성질이거든요. 리미트 기호. 근데 리미트 기호에 대한 성질인데 먼저 써드리면은 자, 리미트라는 이 기호가 있는데 여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에다가 우리가 어떤 실수배를 했어요. K를 곱했거든요. 실수. 그러면 얘는 이 리미트 바깥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같다는 거야? K 곱하기 리미트 fx 이거랑 똑같다고. 이 밑에 뭐가 써있든 간에 상관없이. 알겠습니까? 이런 성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수배. 실수배는 들락날락 할 수 있다. 리미트 안으로. 그럼 이런 맥락에 이제 성질이 뭐가 있냐면은 리미트 안쪽에 함수가 덧셈, 뺄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리미트가 마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도 된다. 이런 성질입니다. 리미트가 들어간다고. 반대로 합쳐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됩니다. 사칙 연산에서. 요런 게. 중요한 거는 언제 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요 성질이 언제 되느냐 요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결론이 이거거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실수배 돼 있고 몇 배 돼 있고 더하기 빼기 돼 있는 게 이렇게 다 찢어져서 계산이 된다 이건데 여기서 배우는 이 성질은 여러분이 언제 쓸 수 있는 거냐 정확하게는 어디다가 쓰는 게 좋으냐 여기다가 쓸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무겁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지금한테 현 시점에서 이 내용이 메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리미트 기호를 갖다가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나눠 써도 되고 합쳐 써도 된다. 이런 성질이거든요. 근데 이건 언제 가능하냐면 참고로 조건이 수렴할 때만 돼요. 수렴할 때. 그래서 이렇게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거를 알아는 두세요. 알아는 두시는데 지금 이 내용을 무겁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렴할 때는 리미트 기호를 갖다가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이거야. 이게 니네가 근데 이미 쓰고 있는 게 이런 거야. 봐. 자, 리미트 2x 더하기 4야. 얘가 x가 1로 간대. 이거 극한값 얼마예요? 6이겠지. 근데 이게 실은 어떻게 6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넣었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2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4 x가 1로 갈 때 리미트 x가 얼마겠어요? 1이겠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지금 6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 정도 성질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래 게 요거는
네? 어려운데? 아, 어렵게 쉽고요 아니고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은 명제가 나와 명제 참거짓이 나올 거고 요거는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맞추라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딱 최소한의 명제만 가르쳐 드릴 거야. 알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왔을 때 우선은 맞추면 좋은 거고 틀려도 그냥 상관없는 거. 우리가 마치 이번에 대수할 때 원리학계 문제죠. 근데 찍어서 맞췄어요. 찍어서 맞췄어. 진짜 부럽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틀렸어요. 그거. 내가 시험 직전까지도 원래 원리학계를 가르칠까 말까 내가 고민을 계속했어요. 근데 진짜요? 예, 그냥 항상 항상 드는 생각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야 봅시다 이거 해봐세요. 이게 앞에 거 필요 없어요. 자, x가 0으로 가요. 4 빼기 5x의 극한값 얼마네요? 다양한 수잖아요. 4야. x가 3으로 가요. x제곱 빼기 7이에요. 얼마예요? 2예요. x가 2보다 작은 데서 와요. 2보다 작은 데서 오든 큰 데서 오든 어쨌든 얘는 다항함수니까 그냥 갖다 넣어. 그러면은 2는 4이 8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3이죠. 자, 얘 마일보다 큰 데서 와요. 크든 작든 어쨌든 얘도 유리함수니까 넣으면은 2야. 자, 요거 봐. 음의 무한대하고 무한대인데 원래 얘네는 다시 얘기하지만 숫자가 아니니까 넣을 수 있다 없다? 못 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넣어서 계산은 안 되는데 그 와중에 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x가 음의 무한대로 가. 자, 음의 무한대에다가 4 빼봐. 어디로 가겠어?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말도 안 자, 근데 분자는 2야. 아까 써줬잖아.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가 상수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맞네. 그죠? 완전 맞췄네.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여기가 2가 아니고 만약에 2억이어도 답은 얼마예요? 0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한대가 다 이겨요. 무한대는 수가 아니고 상태니까 여기에 어쨌든 저쨌든 수가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 크기를 볼 필요가 없다고. 여기가 2든 2천이든 200만이든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쉽네. 이상이라고 알고요. 저도요? 얘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잘못 공부한 거예요. 자, 얘를 0이라고 하시는 거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데 이거 대입해봐요. 얘 무한대로 가죠. 분모 무한대로 가죠? 논란의 여지 없이. 자, 분자 어디로 가요? 무한대에다가 3배 해봐.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겠죠. 거기다 5 더해봐.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얘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거든? 여기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뭘 했어 방금? 약분을 했잖아. 이거를 약분한 애들이 결국에는 이 무한대를 마치 뭘로 본 거야? 수로 본 거거든? 다시 얘기하지만 무한대는 뭐야? 수가 아니고 상태야. 왜 자꾸 상태를 강조하냐? 연산이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아까 여기서는 왜 음의 무한대에다가 4 빼면 왜 음의 무한대라 그랬어요? 이거는 계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한대에다가 3배하면 왜 무한대라고 그랬어요? 계산한 게 아니라니까. 계산은 못해. 이건 직관적으로 되게 커지는 애를 3배 해봐. 그래봤자 되게 커지겠지. 그죠? 요런 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래프 그리셔야 지금은 그래프 그려야죠. 지금은 그래프고 다음번에는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건 이거 여러분 유리함수 아닙니까? 그죠? 유리함수인데 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거는 그 미적 원을 떠나서 수식의 구조를 잘 보니까 이건 미원하고 상관없어? 예, 뭐 할 수 있겠냐? 이 식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이 분수식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걸로 뭐예요? 곱해요. 하트로 찢을 수 있죠? 도대체 뭘 배우는 거죠? 자, 하트로 찢을 수 있어요. 앞에 거 찢으면 뭐야? 3. 뒤에 거 찢으면 뭐야? 이러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 왜? 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얘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5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 0. 얘는 0으로 가겠네? 그럼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겠어? 3. 그래서 얘는 3이야. 겁나 쉽네. 그렇지 않아. 자, 제발 그렇지 않고. 자, 이번에 이게 진짜 쉬운 거고 니네가 이런 거 나중에 학교 시험에 틀리면은 작살 난다고 하는 겁니다. 왜? fx의 극한이 9고요. gx의 극한이 마3이야. 3fx 구하래. 3 빼면 된다고. 얼마나? 6. 자, 얼마야? 5. 27이겠죠? 뭐야? 자, 얘
F 더하기 2G의 극한 구하래. F가 9고 G가 마3으로 간다고. 아 그러면은 얘가 9고 얘가 그냥 마3이라고 보면 된다고. 얼마야? 왜 그러는겨? 오케이 완전 이해. 오케이. 자, F가 9로 가고 G가 마3으로 간다고. 이게 얼마야? 9, 2, 18? 중학교 1학년 계산이라고. 그러니까 니네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시험에서. 얘는 절대 안 틀린다. 그렇죠, 이런 건 절대 안 근데 틀려. 저기 시험 나와요? 한 문제 정도 내는데 나 안 나오던데. 한 반에서 재수 조용히 해. 시험을 안 받는 이성을 알고. 자, 부지런히 합시다. 자,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넌 집에 가서 차 타고 간다고? 학원차 타고 간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저 지금 걸어가야 돼. 아니 결론이 뭐야? 빨리 얘기해봐. 차 타고 갈래요. 학원차 타고 간다고? 얘기해놨어? 근데 걸어. 아그 쉬는 시간에 얘기하지 그랬어. 걸어갈 거야? 오케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주소가 어디쯤이에요? 집이? 연하마을? 아 그쪽은 어차피 차가 있어요. 아 이따가 저기 가이드를 하나 내가 붙여줄게요. 1학년을. 자 여자애 붙여줄게요. 연어마을 산에있거든요. 걔를 붙여줄 테니까 걔 따라가시면 되겠고. 개딱이요? 아니면 걔 따라가면 되는 거 조용히 하시고. 너는 그거 알아서 가시고. 아니 아니 밑에 기사님한테 가가지고 차 있냐고 물어보시고. 아 무서워서 말 못해요 저. 기사님이 네가 더 무서울 거예요. 자 x가 2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입니다. 다음 함수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넣으면 돼요. 얼마야? 2는 4, 2, 3은 6 더하기 1이에요? 네. 마이너죠. 자, x가 마3으로 가요. 극한값 구하래요. 넣어요. 넣어봐. 분모 어디로 가요? 얼마야 분모? 3, 3이야 분자. 1, 3, 마삼. 마3이야? 마이너죠. 왕십죠 이런 건.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문제인데. 자, 이건 아까 했죠? 이런 건 진짜 한 번에서 진짜 한두 명 틀려요 진짜. 어? 진짜 한두 명 틀린다고. 1번에 아까 거 조금 응용된 거거든. 자, x가 1로 갈 때 2f가 4야. 그러면은 x가 1로 갈 때 f가 얼마라는 거야? x가 1로 갈 때 2f가 4면 f가 얼마라는 거예요? 아, 2란 소리겠죠. 요 2 앞으로 빼고 나눠주시면 맞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얘가 2야. 그럼 옆에 식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는 얼마라는 거야? 7. 얘가 2로 가니까 얘가 7, 14니까.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된다고요. f 극한 얼마? 2, g 극한 얼마? 7. 계산하면 얼마야? 아 이상한 정치 안 치네. 3. 자, 그나마 이제 2번을 잘 하셔야 되는데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3이라는 정보를 줬죠. 그죠? 정보. 솔직히 오늘 가르쳐 드리는 것 중에 문제 풀이 방법으로는 이 정도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제외한 건 여러분이 그냥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 문제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푸냐고 물어봤을 때 이 풀이법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이 얘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가진 거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가진 거를 이용한다는 건 내가 가진 게 x분의 fx지. 근데 여기는 그냥 fx지. 그럼 x분의 fx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분의 fx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하트.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시면 되죠. 지금 또 나눠요? 아니 그 이유를 지금 납득시킨 거야. 왜? 왜 나눠? 얘를 만들려고. 나눠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천천히 나눠봐요. 분모 들어가요. 나눠주면 뭐예요? 7x 7x야. 옆에 거 뭐야? 마이. 2야. 자, 분자 들어가요. 얘 뭐예요? x분의 fx야. 이렇게 쓰는 거야. 식 쓰는 거 잘 보고 똑같이 쓰세요. 들어가요. 뭐예요? x x 뭐예요? 5. 이거죠. 그리고 나서 대입하세요. x가 0으로 간다며. 그죠? 그럼 x가 0으로 가니까 얼마야? 2 마 2잖아. x가 0으로 간다며. 그럼 우선 얘네는 계산이 되잖아. 얼마야? 마 5잖아. 근데 얘가 줬잖아. 얼마야? 3이라고 줬잖아. 근데 저거 분모에 최고차로 그런 거 아니야. 아직 그거
그거 아니야. 알겠어요? 맞아요. 그건 아예 다른 주제. 그건 참고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아니야. 알겠지? 섞이면 안 돼.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 봤을 때 풀이법을 댈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도. 알겠어요? 니네 왜 대수에서 이런 문제 있잖아요. 대수에서 배운 거 중에 이런 문제 있지 않냐 이런 거? 네. 이런 거 어떻게 풀라 그러냐? 정답. 저거 그거 있잖아요. 일반항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정답 넣고. 정답 이런 거 아니야? 자.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뭐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나간 대수긴 한데 지금 남아있는 이 미저 원에서 이런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대수에서도 이런 게 대표 유형이야.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제곱 곱하라고 배우거든 우리가. 그냥 보면 나와야 돼. 이런 거를 미리 나오게 하려고 니네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리.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그럼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저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요? 물어봤을 때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요. 적어도 여기까지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라고.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 봐요 밑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쉽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자 2-2번 보세요. g분의 f의 극한이 마이라고 줬어요. 옆에 있는 극한값을 구하래요. 내가 가진 게 g분의 f의 극한인데 여기에서 이 극한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용이죠. 어떻게? 뭐라고요? CX 나눠. 말은 항상 표현은 정확하게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분모 분자를 순서는 상관없는데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눈다? gx로 나눈다. 요 정도 응용 아니야. 위에서 배운 걸로 살짝 요 정도 응용. 됐습니까? 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까지.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번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이거는 여러분 중간고사 100% 나오는 문제. 이거 무조건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뭐 가르치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하지만 자 이 문제를 맞힐 거예요. 그럼 배우잖아요. 10번, 20번 계속 푸시는 겁니다. 자기 거 될 때까지. 이건 시험에 거의 100% 나올 거거든. 서술형 있는 학교는 서술형도 잘 나올 거고.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더하기 g가 7이에요. g는 무한대로 간대요.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래요. 우선 아까처럼 내가 가진 걸로 문제를 풀라 그래도 얘는 바로 처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 얘는 우선은 시작이 gx분의 저 fx 더하기 gx의 요 극한을 좀 이용을 합니다. 시작이 이거예요. 왜 이거를 갑자기 씁니까? 자, g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죠? 얘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7로 간다 그랬죠?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얘를 하트로 찢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리미트 앞에 거는 gx분의 fx야. 뒤에 거는 1대잖아. 맞아요? 네. 이게 0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어? 리미트 gx분의 fx의 극한이 얼마야? 요게 마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이 빠져나와서 이항을 해가지고. 그러면 요게 알면은 방금 전에 유제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네. 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분모 분자를 나눠요. gx로 나눈다. 그럼 나눈 거 써보시면은 리미트 분모 뭐 돼요? 나눠주면 4예요. 분자 찬찬히 나눠주면은 5 곱하기 g분의 f죠. 옆에는 빼기 3이죠. 근데 요놈의 극한값이 지금 얼마? 네, 마일이야. 계산하면 얼마야 그럼 답이? 4분의 마5 빼기 마3 마8 마2지. 실수는 됐습니까?